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 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 가족 간, 지인 간에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전 국민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소액의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를 통한 전국민 계좌 감시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인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겪으신 사례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멘토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건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은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세부 내용을 보면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 컨설팅 제공, AI 활용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국세청에서 AI를 통해 탈세를 적발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SNS에선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AI로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AI가 개인의 계좌를 싹 다 들여다보고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가족 간, 지인 간에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사실일까요? AI를 활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무작위로 모든 거래 내역을 감시하는 건 아니며 기존과 다르게 갑자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세청이 아무 근거 없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학원비, 병원비 같은 건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돈이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거래까지 일일이 다 감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 이 AI 시스템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 8월부터 갑자기 소액 거래도 증여세를 물린다는 건
사실이 아닌 소문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거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AI가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한 탈세는 더 잘 포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합니다. 이건 증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이체되고 그 돈이 실제 생활비가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이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인이에요. 자기 월급은 다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만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교묘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이런 거래들을 더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증여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금액 기준, 즉 비과세 증여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배우자 6억 원까지, 자녀 등 직계 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받을 때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제3자 등 그 외의 사람 영원 공제 없음. 즉 10년간 합산하여 위 금액 이내라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고액 현금 거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이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금 입출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보고 대상입니다. 이처럼 고액 현금 거래나 증여 의심 거래는 AI에 의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일반인 세무조사가 왜 늘어났을까요? 첫째,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둘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도입. 바로 이 징수 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나 탈세를 적발하면 징수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즉, 공무원에게도 세금 더 거두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세무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0대 김모 씨.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안내문과 함께 어떻게 10억 원 전세집에 사냐? 는 소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었고 그 과정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전세자금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송금 없이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AI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문과 진실, 그리고 실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